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엽제 질병인 방광암을 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된다는 국가보건부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 따로 신체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신체 검사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자료를 제출을 하셔가지고 신체 검사를 대신 한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 구독자이신 한 형님께서 방광암으로 인해서 고엽제 후유증 고도 장애를 받고 계셨는데 어제 댓글로 6급 1항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제 영상 댓글들 보면 많은 분들이 기준 미달에서 7급으로 등록되신 분들도 있고 또 7급에서 6급 3항이나 6급 2항으로 승급되신 분들도 있고 또 6급 1항으로 승급되신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5급으로 승급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계속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러 승급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일일이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승급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공부하고 배워서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경험이 다음에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서 다음에 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해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정보를 또 좋은 정보를 드려도 어떤 분들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또 생각 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안 돼. 또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나는 기준 미달이라서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처음에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고엽제 후유증이 평생 고엽제 후유증인 줄 알고 나중에 또 다른 질병이 생겼는데도 그런 질병을 새롭게 등록을 하지 못하고 또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이 고엽제 질병이나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법을 조금만 알게 되면 한번 7급이 영원한 7급이 아니고 또 많은 참전 유공자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있지만 등급을 못 받는 이유도 조금만 더 깊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건데도 그렇게 하질 못하기 때문에 등급에 올라가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가까운 형님들이 대부분 다 월남 참전 유공자이신 분들입니다. 그 형님들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형님들은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 하나라도 더 듣고 본인이 준비를 해서 또 신청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형님은 나는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시는 형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형님들은 제가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같이 보훈지청에도 가고 그렇게 해서 서류 준비해가지고 또 등록을 시켜드린 분도 있지만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안 하려고 하면 저는 아예 이제 도와주질 않습니다. 왜?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피를 말리는 시간들입니다. 등록 신청부터 최종 등급을 받든 등급을 못 받던 까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반, 2년씩도 걸리고 거기에 또 추가로 국가보건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이 중간중간 계속 있다 보면 너무나 오랜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서로가 피를 말리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이거는 내 일 아니다 하고 그냥 손을 놔버리게 되면 도와주는 제 입장에서도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고 이미 접수가 된 상태에서 뭐 취소시켜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저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해주겠다고 얘기도 하질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 고도 장애에서 6급 1항으로 올라가신 이 형님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옛날 수술한 병원들 또 진단받았던 병원들 직접 두 발로 쫓아다니면서 서류들 준비해가지고 국가보건지청에 제출을 하고, 또 부족한 서류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추가 서류 제출해서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등급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금은 6급 1항을 받았지만 또 나중에 5급도 받을 수 있고 3급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7급을 받고 6급 3항, 6급 2항, 6급 1항, 5급, 3급, 2급, 1급, 3항까지 있는데 제가 단계 이 방광암과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방광암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방광암도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전립선 암도 또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 내용 그냥 참고 삼아서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날 개정이 된 최신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흉복부 장애라고 해서 방광암은 흉복부 장애에 속합니다. 자, 먼저 7급, 이 7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일 마지막 추가로, 그러니까 고엽제 후유증에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는 여기까지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없던 게 새로 추가로 더 첨부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6번 방광암으로 진단받은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 그러니까 방광암으로 7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 병원에서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알아서 이제 뭐 추적 관찰을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치료하기 전 방광암으로 진단만 받아도 7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7급. 그리고 여기에 이 내용이 있네요. 이 전립선 암을 진단을 받고 관찰 중인 사람 또한 7급입니다. 그러니까 방광암이나 전립선 암을 미리 진단만 받아도 7급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금 늦게 발견이 되었다. 그러면 뭐 2기나 3기 때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바로 또 이제 치료를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다음 6급 사망은 어떤 경우에 6급 사망을 받는지 다시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6급 사망과 관련해서 11번째 해당되는 내용으로 방광암으로 진단 후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은 사람. 자, 제가 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몇 번의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이 절제술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은 6급 사망에 해당되고 똑같이 절제술을 받았는데 다음에 다시 또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한 번을 더 받았다 하는 경우에도 6급 사망에 해당됩니다.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반복해서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수술을 한 번을 받든 두 번을 받든 똑같이 6급 사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댓글로 그 전에 보면 이 담낭암이나 담도암과 관련해서도 담낭 절제술을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다 6급 사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6급 사망에 해당되고 6급 이항에 해당되고, 그래서 지금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입니다. 6급 사망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6급 이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급 이항은 방광암으로 진단 후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고 방광 내 약물 주입 요법을 받은 사람, 조금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 약물 주입은 항암제 또는 면역 치료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만 받으면 6급 사망인데, 수술을 받고 나서 다시 그 방광에다가 약물 주입 요법을 받은 사람, 근데 그 약물이 어떤 약물이냐, 항암제이거나 면역 치료제를 주입을 받는 사람은 6급 이항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정확하게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어떤 치료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방광암이 있다고 해서 방광암 수술을 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는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방광암 수술했는데 몇 급에 해당되냐 하고 제게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병원에서는 수술이라고 하지만 그게 시술일 수도 있고 또 절제술인데 이게 또 어떤 절제술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를 받으면 거기에 코드 번호가 적혀 있고 어떤 수술을 했는지, 시술을 했는지, 또 절제술을 했는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해서 가르쳐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 본인들이 찾아서 보시면 더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요도 방광종양절제술을 받고 그 방광에다가 약물을 넣었는데 그 약물 또한 본인하고 주치 의사 선생님만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담당 의사분한테 가서 가지고 지금 내가 받은 수술이 어떤 수술이고 또 방광에다가 약물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약물이 어떤 약물이냐, 항암제냐 아니면 면역 치료제냐 아니면 단순한 알코올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6급 사망이 되냐 6급 이항이 되냐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급 1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급 1항 나와 있죠. 방광암으로 진단 후 부분 방광 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자, 다시 방광암으로 진단을 받고 경요도 종양 절제술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분 방광 절제술 하나 아니면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1번, 이게 2번. 1번에 적용되거나 2번에 적용되거나 이럴 경우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방광 절제술이란 거는 아까 경요도 종양 절제술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근데 경요도 종양 절제술을 받고 나서 약물 치료가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바로 항암요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6급 사망에서 6급 1항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왜? 여기에 6급 1항에 해당되는 내용에 보시게 되면 방광암으로 진단 후 부분 방광 절제술 또는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술과 상관없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어떤 수술을 받고 또 지금 항암요법을 받느냐 아니면 부분 방광 절제술을 받았느냐죠. 받았느냐에 따라서 6급 1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본인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방광암 수술을 했다고 해서
국가보훈부에 신체검사 신청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정확한 이런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으면 국가보훈부에서는 그냥 방광암으로 진단되었구나 하고 7급으로 판정을 해버릴 수도 있고, 거기에 정확하게 어떤 수술이 됐다, 부분 방광절제술이나 경요도 종양절제술이라든지 그 내용이 있고, 또 그다음 거기에 추가로 어떤 항암 요법을 받는다, 아니면 또 약물 주입을 받는다 하게 되면 어떤 약물이냐 또 어떤 요법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6급 사망에 해당될 수도 있고 6급 이항에 해당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6급 1항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 주의 깊게 잘 들으시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급수가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5급은 어떤 경우에 5급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5급을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13번째로 해서 방광암으로 진단 후 근치적 방광절제술을 받은 이후 인공방광조정술을 받은 사람, 인공방광조성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6급에서는 부분 방광절제술이거나 아니면 항암요법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면, 이 5급에서는 근치적 방광절제술입니다. 그러니까 6급 1항은 방광의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떼어냈다 그러면 5급에서는 이 전체를 다 떼어내거나, 그리고 떼어낸 다음에 인공방광조성술을 받은 사람, 이럴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다. 이런 급수에 따라서 단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7급에 해당돼서 바로 수술을 할 때 이와 같이 바로 또 수술을 해서 7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늦게 방광암이 발견되었다 해서 바로 또 이 5급에 해당하는 절제술을 받을 수도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방광암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 2,000명의 유공자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다 다르겠죠. 단계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갑작스럽게 윗등급으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5급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5급을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3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급. 방광암과 관련해서는 4급이 없습니다. 5급 다음은 3급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3급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기 16번째 해당하는 항목은 이 방광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립선암, 고환암, 여러 가지 암들이 다 이 3급에 해당됩니다. 암과 관련해서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악성 종양이 암이라는 소리입니다. 암을 그냥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악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고엽제 후유증에서 이 악성 종양과 관련된 암들이 12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암들 하나하나를 다 해당되지 않고, 이 모든 암들이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고 오래되다 보면 재발이 될 수도 있고, 그 재발이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여타의 악성 종양,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암이란 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3급은 모든 암이 전이성,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거나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이 내용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3급에 해당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급에 해당하는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질 않고 그냥 6급 사망이나 또 6급 1항에 그대로 머물러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신체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만들면서
이 몸 상태가 단계 그러니까 계단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일 아래 7급에서 그 다음 몸이 조금 더 악화되면 그 다음 단계 6급 사망에 해당되는 등급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혜택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5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몸 상태도 악화가 되고 또 암과 관련돼서는 완치가 되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재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부위에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3급에 해당됩니다. 3급 악성 종양이 전이성 또는 재발성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 이 3급과 관련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5급이나 3급 이런 내용은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유공자분들도 알아야 되지만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80이 넘고 90이 넘었을 때 이렇게 전이가 되거나 재발이 돼 있었을 때 그 뒷수발을 해줄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바로 또 병원에서 진료 기록 같은 거나 진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고 더 높은 등급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내 가족이 모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이런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찾아 먹을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급과 관련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2급과 1급 사망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급과 1급 사망까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또 몸 상태가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2급에도 해당되고 1급 사망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데 3급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이제 자녀분들이 또 공부를 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는 2급에 해당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1급 사망에 해당되는지까지 본인 스스로 자녀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알아놓으시면 준비하고 있는 경우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는 경우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방광암과 관련해서는 7급, 6급 사망, 6급 2항, 6급 1항, 5급, 3급, 2급, 1급 사망까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하고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7급이지만 나중에 내가 또 몸이 심해지면 뭐 6급 1항으로도 갈 수 있고 5급으로도 갈 수 있고 3급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오래 지내시면서 위탁병원들 잘 활용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채널을 하면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드리고 또 판결 난 내용, 행정소송, 행정심판 그런 내용들도 영상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불법이나 편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국가보훈부에서 나와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라는 표가 있어도 우리가 막상 신체 검사를 하고 보훈병원에서 등급이 나오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판정을 해줄 때까지 정확하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억울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국가유공자 길잡이라는 채널을 하면서 저와 같이 억울한 사람이 더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길잡이라는 채널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들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제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공부를 하시면 하는 만큼 보입니다. 뭐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에 내가 몇 급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어떻게 돼야지 내가 그 급수를 받을 수가 있는구나 하고 정확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라고 즐겨 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방광암이든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이 되었든 간에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 내가 어떤 경우에 몇 급에 해당되겠구나. 그런 내용을 알고 신체 검사를 받는 거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신체 검사를 하는 거하고는 등급에 해당되냐, 등급에 해당되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들 하시면 보입니다. 보이고 모두 다 좋은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귀찮더라도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6급 1항 받으신 형님께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고엽제 질병 방광암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